안녕하세요. 리소메듀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7강 명사와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명사와 함께 가는 게 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사와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전에 1강부터 6강까지 저희는 문장 성분과 그리고 동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성분은 5가지 형태,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서 5가지의 형태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품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을 건데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그리고 관사의 종류에도 3가지, 정확하게 따지면 2가지인데 3가지라고 해서 이 3가지 종류에 대한 쓰임을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명사의 종류에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어로 봤을 때는 셀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영어에서는 셀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외워두고 가야 합니다. 일단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셀 수 있습니다. 사과라던가 책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 친구들 다 셀 수 있고요. 복수형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는 s나 es를 붙여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크게 나눠봤어요. 일단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덩어리로 나오는 음식들이 있죠. 세기가 어려운 것들, rice, bread, cheese, butter, meat 등이 있는데 이런 덩어리 음식들은 저희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라고 하죠. 추상명사. 정보라던가 충고라던가 사랑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들 또한 셀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고체, 액체, 기체 이 3가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 명사들 또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명사요. 머니가 돈이잖아요. 돈은 셀 수 있는데 왜 셀 수 없다라고 말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돈 안에는 우리가 뭐로 나눌 수 있냐? 동전과 지폐로 나눌 수 있죠. 동전과 지폐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전과 지폐를 통용할 수 있는 단어 돈은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furniture, 가구거든요. 가구도 셀 수 없는 이유가 이 가구 안에 뭐가 있죠?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런 거죠. 의자나 책상 이런 것들은 다 셀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통칭할 수 있는 가구라는 단어는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학문이요. 학문은 항상 뒤에 이렇게 s가 붙거든요. s가 붙었다고 해서 셀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얘네들은 아예 학문의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유명사요. 사람 이름, 국가 이름, 강 이름, 산 이름 이런 것들 우리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명사들을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국가는 하나잖아요. 그 사람도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유명사들도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사를 2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눴습니다. 대체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보다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해 주신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규칙 변화요. 그러니까 복수형의 셀 수 있는 명사들의 규칙 변화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요. 근데 불규칙한 경우도 있죠. 영어가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불규칙 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man은 A로 시작하면 하나, 근데 E로 시작하면 2 이상, 복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child도요, 아이 한 명인데 children 하는 순간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의 형태를 여러분이 동사의 과거형을 외우듯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어떻게 변하냐? 규칙으로는 s나 es가 붙지만 불규칙으로는 우리가 단어처럼 좀 구별해서 신경 써서 좀 외워줘야 한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관사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눌 건데 사실상 우리는 거의 두 가지의 형태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일단 먼저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는 부정관사입니다. 부정관사가 어나 언을 붙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는 그 명사 앞에 덜을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무관사라고 해서 관사를 붙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가? 정관사를 붙이는 경우 또는 부정관사를 붙이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쓸 때는 어나 언, 하나, 그 이런 거의 형태를 신경 써서 말하지 않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이런 아이들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곧 잘 없는 개념들이 영어에 붙으면 확실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부정관사입니다. 어나 언 같은 경우인데 1번 셀 수 있는데 그 명사가 단수 명사예요. 그런 경우. 근데 처음 언급될 때 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I saw a dog. 내가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 강아지는 셀 수 있죠. 여러 마리로. 근데 한 마리다 라는 표현을 하려고 어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I bought a book. 책 셀 수 있죠. 책을 한 권이다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어를 붙이는 겁니다. 또는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종류의 대표라던가 직업 앞에 붙이는 겁니다.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입니다. 여기에서 doctor가 직업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 앞에 어를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밑에 보시면요. 호랑이는 야생동물이다 라고 할 때 호랑이 한 마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그 대표의 동물은 뭐다? 야생동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생동물 중에 대표를 말하는 거라서 a tiger를 붙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관사 중에서 부정관사를 하고 있고 부정관사는 처음 언급되는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 붙고 또는 어떤 종류의 대표나 직업 앞에 붙는다. 두 가지 개념을 지금 우리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진짜로 하나요. 한 마리, 한 명을 나타낼 때 어나 언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brother. 내가 남자 형제가 몇 명 있대요?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Can I have a piece of cake? 무슨 얘기냐? 케이크 조각 중에 몇 조각? 한 조각을 내가 먹어도 되겠냐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도 어나 언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나 언의 의미가 달라지나요? 라고 하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나 언은 똑같이 부정관사의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데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언을 쓰냐라고 하면 알파벳 중에 자음 소리가 있고 모음 소리가 있어요. 자음, 모음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 모음을 외워두시면 돼요. 모음이 제일 적거든요. 아, 에, 이, 오, 우. 이 알파벳이요. A, E, I, O, U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가 관사를 언으로 붙일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음 소리가 나는 단어들 앞에는 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아에, 이, 오, 우에 해당되지 않는 B로 시작하는 북은 앞에 어를 붙여주는 거고 아에, 이, 오, 우에서 A에 시작되는 애플은 앞에 언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일 뿐이지 앞에서 말했던 뭔가 처음 언급된 단수 명사 앞에 어나 언을 붙이고 대표나 직업 앞에 어나 언을 붙이고 그리고 숫자 하나의 의미일 때 어나 언을 붙인다는 거는 언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는 더라는 게 정관사인 건데요. 이 더도 좀 어려워 하시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미 언급된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그 명사 앞에 더를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예시 I have a dog. 강아지 셀 수 있어. 그래서 어를 붙여 이건데 어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봤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답니다. 여기서 the dog으로 바뀐 이유는 dog이 아닌 이유는 앞에서 한번 언급된 강아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the do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는 이미 앞서서 한번 설명한 명사를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는 더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모두가 알고 있는 명사 앞에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얘기해. 창문 좀 닫아 하면은 아이들이 다른 창문들을 제각각 볼까요? 아니요, 열려있는 창문 하나를 보겠죠. 모두가 이미 그 공간에서 알고 있는 명사 앞에다가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the door, close the window, open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He is in the kitchen. 이거 아마 그 집에 들어가서 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부엌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 집에서 부엌은 몇 개? 부자가 아닌 이상 하나겠죠. 그 어디에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명사 앞에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더를 붙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요. 딱 하나만 있는 것. 그거 앞에 더를 붙이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 태양이 하나죠. 지구도 하나죠. 하늘도 하나입니다. 달도 하나예요. 이런 경우 얘네들은 다 더를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관사 더는 보편적으로 앞서서 말했던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그 명사 앞에 더를 붙인다. 두 번째, 모두가 알고 있는 명사. 굳이 앞서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명사를 모두가 알고 있다 하는 경우에 더를 붙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일한 것. 단 하나의 것 앞에다가 더를 붙인다.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하나 더. 특정 집단의 전체를 말할 때 더를 붙인대요. 여기 있는 the elder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노인들은 need more support. 뭐가 필요하다? 지지, 부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정 집단이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집단을 나타낼 때 그 앞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the rich, 부자 사람들. 그럼 부자라는 특정 집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앞에 또 더를 붙인다. 그 다음 하나 더 악기나 신문이나 바다 이름, 산맥, 강 이름. 내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바다 이름, 산맥, 강 이름 이런 데는 더를 붙인답니다. 하나 더 악기 앞에 더를 붙여요. 이따가 무관사 할 때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운동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아요. 무관사입니다. 하지만 악기 앞에서는 반드시 더를 붙여서 그녀는 여기 잘못됐네요. 우리 동사 잘됐다. 동사 복습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이거 현재형인데 she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럼 동사 뒤에 우리 뭐 붙이죠? s 붙이죠. 여기 s 붙여야 합니다. She plays the piano. 이렇게 돼서 피아노라는 악기 앞에 더를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뉴욕 타임즈는 뉴욕의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신문 이름입니다. 신문 이름 앞에 여기에다가 뭐를 붙인대? 더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 더가 빠졌네요. I read it in the New York Times. 이렇게요. 그래서 더를 붙여주는 거고 마찬가지 산맥이나 강 이름 앞에다가 다 뭐를 붙이고 있어요? 더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관사의 쓰임까지 지금 한 겁니다. 후루룩 왔는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부정관사랑 정관사 두 가지를 지금 먼저 했는데 부정관사는 어나 언이라 얘기했고 정관사는 더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정관사를 하고 있고 정관사는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다시 언급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알고 있는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유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특정 집단 전체라던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름, 신문 이름, 그리고 악기 앞에서 더를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무관사 한번 가봅시다. 무관사라 하면 명사 앞에 더를 붙이지 않는, 어를 붙이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복수명사 할 때요. 복수명사란 얘기는 어나 어는 올 수가 없죠. 어나 어는 일단 디폴트 값이 단수 명사 앞에 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cat라고 해서 cat가 복수 여러 마리인데 거기에 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수명사 할 때 관사를 붙이지 않고요. 두 번째,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추상적이야. 다시 말해서 추상 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야. 이럴 때는 더나 어나 이런 걸 붙이지 않는데요. Love is important. 사랑이라는 건 중요해. 이렇게요. 물은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야. 물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말할 때 우리가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관사 쓸 때 뭐라고요? 복수명사 앞에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추상명사라던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일 때, 셀 수 없는 명사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냐? 또 일반적인 활동이나 개념으로 언급할 때랍니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차라리 여기 예시로 나와 있죠? 식사, 요일, 계절, 교통수단, 운동. 아까 전에 제가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악기 이름 앞에서는 덜을 붙이지만 운동 앞에서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 I play soccer. 여기 보이죠?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덜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I go to school by bus.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일반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여기도 go to th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go to the school 쓰는 경우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하고 뭐 해요? 인 건데 go to the school 하면 그 학교. 다른 학교 말고 내가 그 학교를 가. 라고 해서 어떤 학교를 지칭하는 겁니다. 특정 학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사죠. 런치, 점심이기 때문에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식사, 요일, 계절, 교통, 그리고 운동까지 이런 애들은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하나 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말할 때 관사를 붙이지 않는데, 우리 아까 전에 he is a doctor 였나요? 예문? 그때 붙였거든요. 직업을 말할 때. 옆에 얘기했죠. 어나 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president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더나 어나 이걸 안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명사와 관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동사까지 끝내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인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명사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는 셀 수 있는 명사였고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명사였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보단 셀 수 없는 명사가 우리한테는 조금 낯설 수도 있고 외우는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를 먼저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추상명사도 있고 물질명사도 있고 그리고 고유명사도 있고, 또 하나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런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집합명사 이런 애들도 셀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말고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복수형으로 쓰고 싶으면 규칙으로는 s나 es를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불규칙 변화는 우리가 외워줘야 한다. 단어가 아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명사 앞에는 항상 관사가 붙는데요. 이 관사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지만 관사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명사 앞에 붙는 관사가 어나 언이면 부정관사, 더면 정관사, 붙지 않으면 무관사로 진행된다라고 보셨고요. 어나 언,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단수명사 앞에서 붙일 때도 있고 처음 언급한 것들, 아니면 대표를 나타낼 때, 그리고 직업을 나타낼 때 부정관사 어나 언, 그리고 숫자 하나, 진짜 하나를 의미할 때 어나 언을 쓸 때가 있다. 어 같은 경우는 자음 앞에, 언 같은 경우는 모음 앞에 붙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더는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걸 다시 언급할 때,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는 명사를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일한 것을 말할 때 더를 쓴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죠? 대표를 나타낼 때도 더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쵸? 대표가 아니죠? 우리 여기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특정 집단 전체가 되는 거죠. 특정 집단 전체를 나타낼 때 더를 붙이고, 그리고 하나 더 악기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산 이름, 강 이름, 산맥 이런 것들일 때 더를 붙인다. 무관사는 복수명사 앞에서 붙이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무관사는 운동, 그리고 무관사가 또 뭐 있었죠? 운동이라던가
요일이라던가 계절이라던가 이런 애들 앞에서 덜을 붙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의미일 때 붙이지 않고 직업이나 신분을 나타낼 때도 덜을 붙이지 않는다. 무관사다. 근데 어나 언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면서 예문으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사과 하나를 먹었어. 사과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러니까 하나라서 언을 붙인 거죠. 거기에 A는 모음이기 때문에 어나 언 중에 언을 붙인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는 친구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는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iends, s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보가 필요해. 정보는 셀 수 없는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나 언도 붙이지 않고 s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연필도 마찬가지죠. 셀 수 있기 때문에 s를 붙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유일한 것. 자, 유일해서 다른 하나니까요. 그 앞에 그래서 정관사 덜을 붙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래요. 바로 보이죠? 1번이 답입니다. 이유는 water, 물질 명사죠. 액체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어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탈락. 1번이 답일 거고요. 2번도 확인해 볼게요. 우산 셀 수 있죠? 근데 우산 유,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언을 붙여줬다. 태양은 유일한 것, 그래서 정관사 덜을 붙여줬다. 돈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어나 언, s 아예 못 붙여요. 집합명사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책은 셀 수 있어서 책 여러 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books로 써줬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주관식 문제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를 바르게 고치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고쳐달라는 얘기는 얘에 뭐를 써달라는 거? 복수형을 써달라는 거. 아시다시피 복수형인데 불규칙 변화라 우리가 외워줘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죠. children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명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셀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신경 써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수형으로 아예 쓸 수가 없죠. 셀 수 없는 명사에서 물질 명사, 얘는 물질 명사 중에 하나였고 어드바이스, 충고니까 추상명사 중에 하나였죠. 이런 애들 말고 뭐 고유명사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들 명사 앞에는 우리가 관사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수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단수명사 앞에 붙이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진짜 숫자 하나를 나타낼 때 어떠한 대표, 특정 뭔가 대표를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일 때 쓴다라고 했고 더 같은 경우는 유일한 거일 때 또는 앞서 말한 명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할 때 그리고 또 특정 집단, the elderly, the rich 같은 경우에도 쓴다. 강 이름, 산맥 이름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쓴다. 악기에도 쓴다 그랬죠? 여기에 하나 안 써놨지만 무관사 같은 경우도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복수명사 앞에서 쓰지 않고 운동, 악기가 아니죠. 운동이나 요일, 계절 이런 데에서 관사를 쓰지 않고 그 말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7강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명사를 하면 관사가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두 개를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문장 성분 중에서도 5가지 문장의 형식을 얘기했고 5가지 문장의 형식을 구성하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4가지 친구들이 문장을 형성해줘요. 근데 이 문장을 형성해주는 것들 안에서는 또 품사로 작게 나눠진다 그랬죠. 주어 자리는 누가 들어올 거고 명사가 들어올 거고 동사 자리는 마찬가지 그대로 동사가 들어올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도 뭐가 들어올 거고 명사가 들어올 거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씩 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치고 있는 거냐면 동사 부분을 끝낸 거예요.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의 종류라던가 형태라던가 시제
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가 무엇이 있는가 그 명사를 쓸 때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되는 관사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게 보이죠? 이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차근히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우고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7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8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